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최근 조선 경기가 회복되면서 조선 기능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젊은 층의 조선업 기피 현상 등으로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급기야 울산상기가 정부의 조선업 생산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세계 선박 시장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 역시 3분기 누적 수주량이 1,457만 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6.6%나 증가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0월까지 선박 69척 130억 달러를 수주해 올해 목표 대비 147%를 기록했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이미 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며 조선업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능인력 확보입니다. 건조 작업이 본격화하는 내년부터 울산과 부산, 경남 등 조선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8,000명, 울산에만 5,000명가량의 생산 인력이 필요하지만 젊은 층의 조선업 기피 현상 등으로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 2년 후가 되면은 늘어난 일감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조선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업무 협약을 통해 기술 인력 모집 지원에 나선 데 이어 울산상공계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울산상위가 조선업 생산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과 규제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에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제한으로 외국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크다며 외국인 근로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도장, 용접 등 분야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코로나 이후 성실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이 중단되어 신속한 입국 절차 조치와 동시에 국가 다변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조선업 특별 고용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유예되고 있는 조선업 중소협력사들의 4대 보험료 체납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도 건의했습니다. 조선업 경기 부활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기술 인력 부족이라는 복병을 만난 조선업계.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이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요소수 대란 등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책을 촉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전력 부품이나 물자 등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구축, 비축 등을 통해 물품, 부품 대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전략 부품이나 물자 등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이 상승하거나 상대국에 특이한 조치가 있을 경우 바로 상황을 체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울산공항과 반고대 암각화 보존을 지역 핵심 현안으로 선정하고 대시민 소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울산공항을 산업수도 위상에 맞는 국제공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반고대 암각화 보존은 식수 확보와 암각화 보존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형직 당직자와 당원들은 12월 2일까지 피켓을 들고 두 가지 현안과 관련한 정책 홍보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북구 강동권의 일부 중소상인들이 롯데가 추진하고 있는 강동 리조트 사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나섰습니다. 강동권 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 리조트에 함께 조성될 예정인 레지던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업이 지연되며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이어졌지만 롯데는 관광 사업보다 레지던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성암 소각장 증기 에너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주식회사 한주 그리고 시행사 BKENG와 성암 소각장 증기 공급과 사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주는 성암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 증기를 내년에 시간당 30톤, 2026년부터는 시간당 70톤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10년간 1,245억 원의 수익을 확보하게 되며 한 주는 석유로 환산해 연간 최대 37,027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69,524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기재부 예산실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비 확보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조원경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예산팀이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과 국민의힘 이채익, 박성민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3D 융합기술센터 구축과 개놈 서비스 산업 규제 자유 특구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원지원센터와 반고대 암각화 역사관광 자원화 등 현안 사업의 반영도 적극 건의했습니다.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울산 지역 고등학생들이 교내 휴대폰 사용조례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하는 모의의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이 어떤지 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김영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 교내 휴대폰 사용에 관한 조례가 상정됐습니다. 실제 조례가 아닌 청소년 모의의회에서 고교생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은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학생들의 진지한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교내에 있는 동안 내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자가 아닌 실습 시간 또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부분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남녀공학 학교에서는 몰카 같은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사용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방해가 될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맞서면서 결국 표결에 붙여졌고 찬성 1표, 반대 13표, 기권 8표로 교내 휴대폰 사용 조례안은 부결됐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지만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입장입니다. 부결되었지만 이렇게 많은 저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이었던 것 같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발언하는 기회를 통해 자존감 고치,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청소년 모의의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런 어떤 모의의회라는 행사가 일회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1년에 2번, 3번 여러 학생들에게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정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는 의회 모의 체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 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선거 사무관계자는 선거 사무장과 선거 연락소장, 선거 사무원과 회계 책임자, 투표 참관인 등에 해당됩니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과 이장, 반장이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에는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복직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직기한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울산기본소득연구회는 어제 울산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보고에서 울산의 여유재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울산시와 기초지자체의 순세계 잉여금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김시현 의원은 울산형 기본소득은 특정 연령대 청년을 위주로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며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이 제철인 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노로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겨울철 식중독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지하수나
굴 등의 어패류를 섭취했을 때 감염되며 최대 48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설사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굴을 안전하게 먹으려면 구입 시 가장 먼저 용도를 확인하고 생식용 굴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 먹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어제 SK에너지 울산 공장에서 원유 해상 입출하 시설을 운영 중인 정유사 3사와 해양시설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석유공사 박현규 비축사업 본부장과 정유 3사를 대표해 SK에너지 이춘길 석유생산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SK에너지와 S-오일, 현대오일뱅크는 협약에 따라 해상 입출하 시설 운영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에 7,456억 원 규모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 10척을 수주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소재 선사와 2000TU급 컨테이너선 10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돼 2024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잇따른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장애인 시설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장애인 시설들은 장애인 부당 처우 금지 등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장애인 시설교장이 학생을 1년 가까이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른바 울산판 도가니 사건. 이후 이어진 울산시 교육청 전수조사에서 추가 피해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셨다면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 결과치는 의회에서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2차 때 추가 피해 의심 사례가 접수가 됐습니까? 최근 잇따른 장애인 시설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시설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울산 장애인 복지시설 7곳은 장애인 시설 인권 서비스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처우 금지와 인권 존중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조항에 해당하지만 장애인 시설 대표들이 직접 나서 환경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차후에 예방하고 또 무엇보다 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선언문은 울산 지역 장애인 거주시설과 복지시설 전체에 부착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지난 9월부터 민관합동 장애인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장애인 시설 93곳에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수조사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2022학년도 수시 2차 원서 마감 결과 정원내 전형에 179명 모집에 2,165명이 지원해 평균 12.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치위생학과는 88.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물리치료학과 36대 1, 화학공학과 25.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춘해보건대학교는 정원내 전형 47명 모집에 1,970명이 지원해 평균 4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리치료학과 일반고 전형이 109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간호학과 45.4대 1, 치위생과 40.6대 1 등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 남구협의회는 어제 2021 지역사랑으로 함께하는 평화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평화의 쌀 전달식은 북한 이탈 주민과 취약계층의 지역 내 성공적인 정착과 이웃 간 더불어 사는 풍토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제 전달된 평화의 쌀은 지역 14개 주민자치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울산항만공사는 어제 결식 우려 아동들의 도시락 지원을 위한 성금을 울산시에 전달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6천만 원을, 울산 항만공사가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취약계층 아동 200명에게 주 1회 밑반찬과 과일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10대 청소년을 불법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 남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시급 4만 원에 10대 청소년 3명을 고용해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65일 연중 무휴로 자유롭게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도서관이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들어섰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이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편리하게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무인 스마트 도서관인 천상 365 스마트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천상 365 스마트 도서관은 베스트셀러와 신간 도서 등 500여 권의 도서가 비치됐으며 오는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다음 달 1일 본격 운영됩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